네, 안녕하십니까. 핵심 중소기업 관련 법령 유튜브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법을 한 2개 정도 했습니다. 요게 시험 문제 40문제 중에 10문제 분량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해보시니까 할만 하시죠? 잘 하시고 계시리라 믿고 끝까지 요 특강하고 제 교재 이용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분량을 최대한 줄여둔 교재와 강의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1차 시험 합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포인트 강의가 전부 끝나게 되면 2월 올해 시험이 4월달이니까 2월이나 3월 초쯤 제가 뒤에 브로그로 실어둔 그 법령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강의를 2순환, 두 번째 순환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포인트보다는 상세하게 하진 못하지만 이 포인트 강의를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빠르게 한번 공부했던 것들 떠올리시고 이 포인트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잡고 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혼자서 법령을 보시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입니다. 보시면은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법을 계속 읽는다고 해서 그게 머릿속에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어떤 부분이 나오고 어떻게 보기가 구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딱딱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를 위주로 하십시오. 위주로 하시고 또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게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타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시게 되면 또 페이지를 넘겨서 뒤에를 봤다가 다시 법조문으로 돌아왔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거를 제가 포인트로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필요한 부분들은 찾아서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다시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포인트로 하시는 게 효율적인 수험 공부 방법입니다. 제가 2월 달이나 3월 초쯤에 법조문 특강을 한번 하고 그리고 시험 직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데이 특강으로 이렇게 3번 순환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책하고 요 제 지금 유튜브 특강 요렇게만 따라오시면 중소기업 관련 법령 때문에 경영지도사 1차 시험 떨어졌다 이런 말은 안 나오게끔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자, 그러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저번 시간에 했던 복습 차원에서 OX 체크리스트 한번 풀고 벤처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5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OX 체크리스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보시죠. 자, 1번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은 조합원 과반수가 결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동의하면 해산한다. 이거는 딱 보이시죠? 과반수가 아니라 전원입니다. 2번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해산한다. 해산 사유에 존속기간의 만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맞는 지문입니다. 3번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은 창업지원법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다. 예, 업종 몇 가지 있었죠? 그거 한번 떠올리시면 요 지문 맞는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4번 요거는 조금 지엽적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다른 법을 가지고 하는 시험에서 이런 장난이 좀 많이 나옵니다. 감면하여야 한다고 감면할 수 있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감면하여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재량을 인정을 해서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도 있고 감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법조문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러면은 여지가 없이 필수적으로 감면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읽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차이도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라고 제가 문제를 넣어놨고요. 5번 전문 인력은
박사학위 소지자 2인을 필수 요건으로 한다 이건 아니죠. 다양한 전문 인력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도사들도 이 전문 인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지도사 2명 있어도 인력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6번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서 탈퇴할 수 있다. 요거는 탈퇴할 수 있는 사유가 제가 해설 정답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정답에 보시면 탈퇴할 수 있는 사유 제가 적어놨습니다. 요거는 중소기업 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하고 투자회사가 파산한 경우 그리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탈퇴할 수가 있습니다. 요 사유들 외워두셔야겠습니다. 7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착공한 이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요거 기억나시죠? 착공은 3년 이내에 해야 되고 중단은 1년 이상 하면 안 되고 완공은 4년 이렇게 제가 외우시라고 숫자들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알고 있으면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8번 중소기업 상담회사는 창업 절차의 대행 및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9번 요거는 벌칙 규정입니다. 제가 포인트에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이게 2016년도에 한번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감봉, 강등, 경고, 면직 또는 해임 6개월 이내에 직무정지 등의 문책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강등은 열거된 문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마지막 10번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는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에게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예,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요건 넣어놓은 이유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들 한번 눈에 발라두시라고 제가 마지막에 10번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작하겠습니다. 목적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유도를 하고 아예 창업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벤처법은 6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량이 좀 많죠. 근데 제가 포인트로 최대한 깔끔하게 압축을 해뒀으니까 저랑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49페이지입니다. 포인트 1번 역시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특별히 뭐 헷갈리는 단어들은 없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험실 공장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이상하신 것을 못 느끼셨나요? 혹시? 제가 일부러 바꿔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읽은 정의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란 이거의 정의입니다. 근데 실험실 공장으로 바꿔서 제가 말을 했는데 위화감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씩 바꿔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2번과 3번을 좀 주의를 하십시오.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실험실 공장 요 두 개 정의를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요런 비슷한 게 4번하고 7번, 4번의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하고 신기술 창업 집접 지역, 이것도 단어하고 정의를 바꿔서 내도 위화감이 없습니다. 외우고 있지 않다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분을 하시기 위해서는 실험실 공장과 신기술 창업 집접 지역에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들어가게 되면 실험실 공장 아니면 신기술 창업 집적 지역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정의는 각자 읽어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벤처기업의 요건. 요거는 저희 지도사들이 컨설팅을 하는 분야입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대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면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일단 제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일 것. 예. 중소기업 거의 중소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앞에 저희 기본법 할 때 제가 중소기업 요건 구분하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중소기업일 것. 그리고 이제 투자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2번은 투자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 1번부터 7번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가로 8번에 해당하는 개인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을 투자를 받으면서 그게 기업 자본금의 투자금액 자본금 중에서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 아니면이 아니라 이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제작자 중 법인이면 7% 이상. 그러니까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제작자 법인이면 7%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5천만 원이.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기업은 그 5천만 원이 자본금에서 10% 이상을 차지를 하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1번부터 7번까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가로 8번에서 투자 실적, 경력, 자격,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근데 개인인데 여기 보시면 뭐 변호사, 회계사, 간평사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 지도사도 여기 개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이제 연구비 요건입니다. 연구비 요건인데 파란색 글씨 위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일 것. 근데 만약에 창업한 지 3년이 지났다면 총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상이고에서 슬래시 한번 해주시면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뒤 요건도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비만 이렇게 지출을 했다라고 벤처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보시면 블라블라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그러니까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벤처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번 보시면 이게 보증 조건인데 2번만 한번 보십시오. 2번 보시면 그 위에 1번에서 말하는 그 보증이나 대출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서 총 자산에서 5% 이상. 다만 창업 후 1년, 그러니까 신생기업이죠. 신생기업의 경우에는 4천만 원 이상. 그리고 저희 그 숫자 2번에서 숫자 2번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외워두셔야 될 것이 밑에 보시면 바로 박스 안에 제가 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들을 적어뒀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일일이 전부 다 외우시면 너무 힘드시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업종 분류에서 1번 숙박 및 음식점업. 자, 오른쪽은 한번 각자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숙박 및 음식점업 이러면은 마시고 자고 이런 업종들입니다. 그리고 2번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는 거죠. 살고. 그리고 3번 다음 페이지에 3번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이거는 조금 각자 외우셔야 되는데 오른쪽 보시면 가나다라 해가지고 세부 업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골무, 노래 연습장에서 노, 골프장 운영업에서 골, 무도장 운영업에서 무 해가지고 노골무. 예, 벤처기업은 노골무. 제가 화면을 안 넘겼네요. 자, 마시고 자고 살고까지 했죠. 그리고 노골무. 자, 벤처기업 미포함 요건 중에 노골무 제가 영어하고 한자로 써놨습니다. 벤처기업은 목표가 있어야죠. 목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골무, 골프장, 노래연습장, 무도장 이렇게 외우시고, 라번에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요거는 안 되겠죠. 창업지원법에서도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박스에서 4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세부 업종들 보시면 이게 임용 업종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면은 이제 꾸미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벤처기업 미포함 업종은 이렇게 한마디로 마시고 자고 살고 꾸미고 노골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실제 2016년도 기출문제 보시면 되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벤처기업 포함되지 않는 업종. 자, 1번 피부 미용업, 꾸미고죠. 2번 비알콜 음료점업, 마시고입니다. 그리고 3번 노래 연습장 운영업, 노골무에서 노. 4번 이거는 딱히 없죠. 5번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살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압축을 하죠. 자, 벤처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수립을 해야 되는데 요 수립은 3년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년마다 해야 되는데 이 3년 안에 3년마다 수립하는 정책 계획 안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 자,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에서 정,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창,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에서 기, 벤처기업 관련 통계 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통,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에서 공. 자, 해가지고 창정 공기통. 자, 임창정 씨가 예전에 참 그 데뷔곡이 이미 나에게로였던가요? 그거 제가 참 좋아했었는데 요즘에 다시 또 가창력으로 좋은 노래들을 많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뭐 술집에서 라이브하는 뭐 제가 동영상도 유튜브로 통해서 한번 보곤 했는데 참 공기통이 대단한 것 같아요. 모 가수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뭐 공기반 노래반을 해야지 뭐 노래를 잘한다 뭐 이런 멘트를 해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뭐 임창정 씨 공기통이 대단하다 해가지고 창정 공기통 이렇게 외우십시오. 벤처기업 육성계획 안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립만 해놨다고 해서 세상은 팽팽 바뀌는데, 뭐, 계속 그걸로 밀어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매년 해야 한다. 이렇게 아시면 이 페이지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 4번 넘어가겠습니다. 포인트 4번은 사실 보기 하나 정도로 내용은 많은데 보기 하나 정도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서 크게 중점을 두고 외운다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각자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인트 5번입니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행위 제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5번에 보시면 책에서 조금 이게 편집 오류가 난 것 같은데 이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5번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 그러니까 비업무용 부동산입니다.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비슷한 내용 제가 주의하시라고 한번 말씀드린 게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요 5번을 자 밑에 보시면 가장 밑에 동그라미 3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밑에 동그라미 3번 쪽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 두십시오. 이게 이어서 읽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동그라미 3번 그 부분입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지금 현행 1년입니다.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담보권의 실행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예외적인 경우로 허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빨리 처분을 해라. 이렇게 규정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요거는 2014년도 기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적용 문제로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포인트 6번 57페이지입니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해산 사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존속기간의 만료, 2번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번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포인트 3번에서 숫자 3번에서 포인트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입니다. 자, 포인트 4번 한번 보시면 54페이지에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죠. 요거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로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숫자 4번 밑에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한국벤처투자조합에 3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3에 해당하는 사유는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입니다. 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까 저희가 봤던 포인트 4번에 그 업무집행조합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원의 탈퇴로 바로 해산하는 게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동의를 할 경우에는 새로 가입을 하게 해서 계속해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지속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포인트 7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